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중생은 그 본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의 길을 헤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다듬는 지혜를 가까이 하며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삶의 지혜 속에는 수많은 마음 다스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쉽고도 친근한 길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참선수행 그리고 명상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들 때나 누워 잠들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이처럼 마음 다스리는 습관으로 수행을 할 때 번뇌는 녹아내리고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기도하고 명상하며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지은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이며 좋은 일과 나쁜 일 또한 내가 만든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다스리며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욱 간절히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하는 것이 중생이 갈 길입니다. 자신감 없는 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대화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연습은 당신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말의 내용 자체는 7%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요소, 즉 음성, 신체 움직임, 표정 등이 결정합니다. 특히 밝은 표정은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늘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몸을 향하고 3m 이내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방어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대화가 어색할 때는 어디 사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끄집어내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감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으며 당신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신감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낭독을 통해 발음과 톤을 교정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볼륨을 유지하며 말하고 핵심을 먼저 말하는 두괄식 화법을 익혀야 합니다. 청중과의 호흡을 통해 리액션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것도 자신감 있는 말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숨겨진 재능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빛나는 재능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즐거움과 몰입을 느꼈던 활동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기 쓰기, 성찰 질문 리스트 작성, 그리고 명상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린 시절 즐겨했던 활동이나 자랑스러웠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BTI와 같은 강점,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이나 잘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활동은 당신의 재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발휘되었던 능력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형태와 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도 훌륭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했던 것이 뭐였지?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이 자랑스러웠던 때는 언제였나?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참선수행과 명상입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 사티와 윗바사나를 현대 심리학과 정신, 의학에서 활용하여 만든 치료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1회에서 3회 정도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이후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극이나 생각, 감정이 떠올라 주의가 흐트러질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명상은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창의성과 창조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며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와 전두엽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나 걸을 때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현재의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챙김을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앱과 같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쉽게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다스리며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욱 간절히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하는 것이 중생이 갈 길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